안녕하세요. 양심과 상식 채널 운영자 표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들어가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이란 시위가 이제 격화되면서 많은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부패 정치인 등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제1기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세계 질서나 세계 정세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고 예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 세계 정세를 볼 때 사필귀정의 관점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올바른 길을 놓아두고 지금까지 많이 이제 좀 우회적인 길들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산주의 내지는 이제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상들이겠죠. 이제 극좌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공산주의가 멸망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을 하면서 공산주의는 아직까지 이제 계속 그 하나의 체제와 이데올로기로서 이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이 국민들도 힘들 뿐만이 아니라, 이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이 적화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유세계에 대한 위험 요소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이제 자유세계와는 이 전쟁에 준하는 그런 투쟁들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산주의의 이 잔존 세력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힘을 떨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체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체는 이제 근대적 이성을 의미하는데요. 해체의 대상이 근대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정립한 근대 철학이, 근대 이성 철학이 해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해체가 되면 근대 철학이 세운 기본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전통 가치나 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붕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도덕 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체주의가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해체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며칠 전부터 이제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이 부정 수급이 소말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또 이것은 부정선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국민을 중시한다기보다는 이 타자성에 해당하는 난민들을 중시하면서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이 대체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집권 시기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러한 해체주의와 공산주의 이외에도 이 독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터키,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
독재를 펼치고 있는, 압제를 펼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 그 체제가 불안할 정도로 이제 내부적으로부터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트럼프의 그런 그 독재나 해체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보혁명의 여파로 인터넷에 의해서 이제는 정보의 고급과 저급의 이제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대중들도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약간의 그 노동이나 이런 것만 있으면 최저 생활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는 시대가 다가오게 되에 따라서 정말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인간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개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생산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잘 끌어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밋빛 미래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공산주의나 해체주의나 독재 정치나 그 종교 정치나 이런 다양한 기형적인 전체 정치나 부패 정치들이 일소가 되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될까요? 정치 경제적인 이념으로는 자연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한 자유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1과 민주의 0이 결합된 개념인데요. 이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서구에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내지는 정치적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논의가 됐다라면 철학적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론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 내지는 현대 철학의 경향성을 볼 때 서양 철학만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떠한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종결짓기에는 힘에 붙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적인 정치 경제적 체제로 하되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철학적 사상으로 저는 동양 사상과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철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양 사상은 기본적으로 그 근본 원리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주 수리적으로 일반한다면 1과 0이 될 텐데요. 1은 자유가 될 것이고 0은 민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과 0을 가장 잘 나타낸 우리 민족 경전이 천부경과 지부경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은 1을, 지부경은 0을 최대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상으로 21세기에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운 개념 안에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하느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세상에 있으되 이치로 교화시켜라 라고 하는 제세이화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사명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민족 신화든 그렇지 않으면 건국 신화든 이런 지금 시대에도 너무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념을 제시하는 신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천부경 사상과 지부경 사상 외에는 저는 없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족은 이러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굴곡진 역사 속에서 제대로 구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가올 후천 시대에는 일부 선생님도 밝히셨듯이 이 한민족이 정신분명해서 세계를 리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이념을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인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리하여 전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것이 정역에서 말하는 용화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강화하되 그 이념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근간이 되는 사상은 한국의 천부경과 지부경에 있는 제세이와 홍익인간의 이념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